네, 레전드에게 듣는답니다. 오늘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죠.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 네. 주식농부님 있으시잖아요. 네, 박영옥 대표. 네, 주식농부. 예, 그렇죠. 예. 슈퍼겜이 많이 알려지신 예, 분이신데, 그렇죠. 뭐 이제부터는 수출주, 뭐 산업재 IT 기업을 보자 이렇게 또 전망을 새롭게 또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가치주 투자의 관점으로 오늘 또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수출주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의 투자가 좀 맞지 않는가 생각 좀 말씀드리고, 본래 제가 오늘 IT 업종 제가 실적 지난주부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IT 업종을 제가 본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T 대형주들이 실적이 다 발표가 된 것 같아가지고, 현재 제가 또 투자 자문사에서 업종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맡고 있어가지고 IT 업종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조선업종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실적 자체가 어닝 쇼크한 그것도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죠. 그래서 오늘 뭐 조선업종 위주로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래 IT 업종 같은 경우도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실적 자체는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나왔지만, 현재 지금 반도체 가격이 비비율이 201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1.0 이상이 전개되다가 지금 0.98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수급이 안 좋은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T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도 패널 가격도 약세고요. 그 다음에 TV 수요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아이폰 수요량 자체도 상반기보다 10% 정도 감소할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여전히 IT 업종 주가가 실적이 좀 발표가 됐지만 하반기에 실적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오늘은 실적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조선업종 위주로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까지 중간 실적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된 기업이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 49개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적이 좋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한 기업이 49개 중에서 26개고, 그 다음에 약 20개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고,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그랬었죠. 이번 주 실적 27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발표된 기업들이 약 24개의 기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부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한 기업이 8개에 불과하고, 반면에 실적을 예상치 하회한 기업이 14개 정도. 특히 어제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뭐 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LG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다.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토탈 지난주와 이번 주 어제까지 해가지고 현재 제가 조사에 한 자료에 의하면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63개 기업 중에서 현재 28개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이 예상 실적이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따지면 이번 주에 발표가 된 효성이라든가 대한유화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에 LG화학과에 이어서 화학업종이 실적이 양호하게 전개 좀 됐고, 제약업종이 전일 한미약품이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녹십자라든가 동아에스티라든가 또 중견제약사인 일양약품이라든가 보령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업종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업종이 대우증권에 의해서 이번 주에 현대증권이라든가 하나증권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실적 자체가 양호하게 증가가 좀 되면서 화학업종이나 제약, 증권업종이 두드러진 실적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IT업종이라든가 전일 발표된 조선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LG상사가 포함된 상사업종이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 이번 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실적 발표를 실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 한국항공우주, 효성, 녹십자, LG생명과학, 대한유화, 풍산, 동아SD 정도가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이
상향 조정된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제가 이 시간 동안 실적을 점검해 드린 부분 자체는 반기까지 실적이 집계가 됐으면 거의 어떻게 보면 연간 실적은 거의 7, 80% 정도는 추정을 해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기까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 경기 여건 자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던 기업들은 하반기 때도 꾸준하게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들 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들 실적 호전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보시라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좀 점검해 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국내 조선사들 상장 4개사가 한꺼번에 장 종료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결론부터 땄으면 일단 우려했던 부분 자체가 현실로 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조선 3사에 대한 3사 대우조선해양이 약 3조 300억,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1조 5천억,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700억 정도가 적자가 났다면서 3개사에 대한 총 적자 규모가 영업 손실 기준으로 본다면 4조 7천억 정도의 대규모 손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실 부분 자체는 예상했던 부분대로 저가로 수주했던 해양 플랜트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 대부분 손실이라 좀 봐야 되겠죠. 해양 플랜트 부분 자체가 상당히 공정이 까다로운데 까다로운 부분 자체를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공정 진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대규모 손실이 좀 반영이 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향후에 어떤 뭐냐 이 부분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 자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업종, 오른법빛이 피해야 되는 업종이 조선업종이고 해운업종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이 수지에다 이런 악재 적자 부분 자체가 다 반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것 같은데 실적을 어제 점검해 본다 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정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 표를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실적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무난하게 그래도 뭐 적자가 났지만은 현대미포는 예상 실적보다 실적 감소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작년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8,900억대인데 이번 2분기 때는 1조 2천억이니까 무려 30%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됐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 7% 정도 감소했죠. 근데 저희 대규모 적자가 발생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 한다면 이런 부분이죠. 자, 삼성중공업이 작년 2분기 때 매출액이 3조 1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적자가 1조 5천억 났지만 매출액이 1조 4천억에 불과했다는 거죠. 즉 매출액 감소가 거의 반토막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작년 2분기 때 매출액이 3조 9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이 1조 6천억. 매출액의 2배 가까이 해당되는 3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 즉 어떻게 본다 2분기 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향후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할 때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될 건지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한다 한다면 조선주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를 제가 영업 실적을 가지고 제가 판단 근거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선업종 자체는 수익성 지표 자체는 별로 무의미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만큼 자산 가치가 있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재무 안정성이 있느냐가 가장 투자를 판단하는 데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자, 현대중공업은 현재 주당 순자산이요. 이거는 그냥 반기까지 기준입니다. 반기까지. 올해 하반기 때 얼마만큼 실적이 전개될지 적자가 날지를 제가 감안하지 않았고 반기까지 실적을 감안해서 제가 계산해 본 내용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주당 순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반기 적자가 3,800억. 본래 현대중공업은 올해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게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지만 적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 가치의 하락률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주당 PBR 지표상으로 0.5배 정도 되는 수치가 즉 현대중공업 주당 순자산 가치와 청산 가치가 19만 원짜리인데 현재 주가는 10만 원대니까 거의 PBR이 0.5배고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180%에서 230% 약간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관건은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죠. 자, 삼성중공업은 먼저 올해 반기가 현재가 적자 규모가 1조 1,000억입니다. 하반기 때 삼성중공업은 적자 요인이 없다고 회사 측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은 주당 BPS가 19,000원짜리입니다. 현재 주가가 13,0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PBR로 따지면 0.75이고요. 대신 부채 비율은 작년도에 180%에서 248%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죠. 자, 현재 상반기까지 적자가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인데 2조 5천억을 감안하니까 주당 순자산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2만 아마 4,5천원대에서 12,7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667%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에서 본다면 가장 재무 내용 자체가 취약한 게 대우조선해양이고 현재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연말 기준에서 자기 자본이 4조 7천억이었는데 반기까지 2조 5천원을 까먹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2조 원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향후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추가적으로 부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현재 지금 산업은행 두 채권단에서 경영관리단이 파견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사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8월 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1조 원 정도 적자가 난다 한다면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수준을 밟게 된다는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한다면 가장 여건 자체가 안 좋은 게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업황이 안 좋고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가장 현금 흐름표 상에서 안 좋은 부분 자체가 가장 부실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무활동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도 여전히 지금 현금 흐름표가 안 좋습니다. 2012년도에 3조 5천억 적자 나다가 2년 또 흑자 나다가 지금 반기 1조 6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 지속적으로 지금 차입금이 증가 좀 되고 있죠. 4년 동안 차입금이 증가된 부분 자체가 거의 7조 원입니다. 순 차입금이. 그래서 여전히 현대중공업도 부실은 털었지만은 현금 흐름표 자체가 안 좋게 전개되어 봐야 될 거.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현금 흐름표상으로 본다면 가장 양호합니다. 일단은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등에 전개되겠지만은 재무활동 측면으로 본다면 차입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죠. 이 부분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추가적으로 부실이 없다고 한다면 현금 흐름표로 본다면 가장 양호한 수준이 삼성중공업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주잔고 자체도 중요한데 일단은 현재 조선업종의 수주잔고는 약 1년 5개월치 정도의 수주잔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잔고 자체도 불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전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수주 여건 자체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이 추월하고 있고 중국이 이미 우리나라 수주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고 유로화 약세 때문에 환경 자체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연간 발주 규모 자체가 작년 올해 예상 실적이 최근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 발주 규모의 약 27% 정도 감소될 거라는 관점에서 조금 전에 수주 잔고 감소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종 자체는 업황 불황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분명히 아마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재무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조선업종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업종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으면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철저히 피해야 되는 쪽이고 현대중공업 위주로 해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할 거고 분명히 오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조선이라든가 해운업종, IT업종은 장기 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매매를 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의 격언입니다. 실적 시즌 이제 올가의 격언입니다. 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기의 부진한 실적은 다음 분기 또 다음 분기로 이어지기 쉽다. 즉, 한 번 적자가 난 기업. 자, 현대중공업이 한 번 적자가 나왔고 삼성중공업이 작년에 1분기 때 5천억 적자가 나면서 더 이상 부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부실이 나고 있죠. 그리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한 번 적자가 나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적자가 난 기업들은 가급적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올가의 격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임학 1장 금요일장에 뵙죠. 고맙습니다.